before, after. 이 단독주택을 처음 만났을 때 외관을 보고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머릿속에 금방 몇 가지 그림이 그려졌다. A안은 평소 내가 좋아했던 잡지에서 자주 본 미장 마감 느낌의 스타일이었고, B안은 빈티지한 벽돌 마감 느낌이었다. 둘 다 내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 지붕을 바꿀 수는 없다는 점. 고민 끝에 지붕과 어울릴 수 있는 벽돌 마감으로 결정했다. 오늘은 외벽 마감 시공에 대해 기록해 보려고 한다. 시공 기록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도 너무 감사히 잘 보았고, 살짝 무서운 댓글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을 모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외벽 공사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 겨울 들어서 동파와 누수가 한꺼번에 생겼고, 수리 공사와 함께 생각하지 못했던 목돈이 들어갔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단독주택 리뉴얼 시작부터 공사 단계 그리고 관리의 어려움까지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저는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제가 작업실 겸 배관 목적으로 구입한 곳입니다. 자주 오지만 매일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거주를 했다면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닥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이 약 60년 정도 되다 보니 옛날 장판 아래에 다 깨져버린 시멘트와 돌출된 보일러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난방 공사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애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만약 거주용 집이었더라면 비용이 더 들어도 그때 바닥 난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거주용이 아닌 건물이기도 하고 내가 매일 사는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닥 난방을 다시 하기엔 지금은 좀 금전적인 부담이 되네요. 다음으로는 단열 이야기. 실내의 벽을 모두 허물고 난 후에 목재 마감을 하면서 단열재를 넣긴 했어요. 하지만 외벽 단열을 하지 않았죠. 비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벽돌 마감을 하니까 뭔가 보온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비과학적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바보 같죠? 그래도 실내는 겨울에 난방을 틀면 꽤 괜찮습니다. 화장실 물은 틀어놔야 하지만요. 물을 안 틀어놓으면 바로 동파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에 대한 이야기. 감성을 쫓다가 실용성을 포기한 케이스인데요. 단독주택이 남향이라서 채광을 온전히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창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틀이 없거나 알루미늄이거나 나무인 것을 좋아합니다. 관리는 어떨지 몰라도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문 세 곳은 통유리로 했고 한 곳은 예전에 이 집에서 쓰던 창틀을 살려서 나무로 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위쪽을 아치형으로 하게 됐고 이리저리 깎아내다 보니 창문에 틈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춥지만 감성으로.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계절의 무서움을 잘 몰랐어요. 장마, 태풍, 한파가 매년 반복되는 곳. 거주용이라면 샤시도 고려는 해봤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다음에 또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 할 일이 있다면 그때는 꼭 난방도 고려해서 창문을 만들 겁니다. 다시 외벽 공사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벽돌로 결정은 했지만 어떤 벽돌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어요. 당시에 강남 쪽에 타일 전문점들이 많아서 방문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격과는 별개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타일집 두 곳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윤현상제, 다른 하나는 김종철 타일이었어요. 그리고 타일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하남에 있는 디자인 타일 해시소싱도 추천드립니다. 외벽은 벽돌 마감이었기 때문에 한국벽돌타일닷컴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전시장에는 다양한 벽돌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주택에 많이 쓰이는 벽돌들도 많았고 수입 벽돌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벽돌들을 보다가 파키스탄 출신의 수제 벽돌에 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 더 붙이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벽돌을 3장에서 4장으로 잘라서 얇게 만들어 붙이는 거더라고요. 일반 벽돌보다는 비쌌지만 예쁘니까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돌을 붙일 벽의 치수를 재고 담당 직원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에 맞게 필요한 벽돌의 장수와 비용을 알려주세요. 시공 전문가도 연결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벽돌이 현장에 배송되면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내리는 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잘 나온 벽돌 타일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압착 시멘트로 고와 열을 맞춰서 붙이고 코너나 직선이 아닌 부분은 현장에서 잘라서 붙여주십니다. 타일이 다 붙은 후 이음새에 매지 작업을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입건비는 하루로 책정하는 방식이 있고 품으로 책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 작업은 기공 5.5품, 조공 1품으로 약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 가까이서 보아도 멀리서 보아도 제 눈에는 만족스러운 외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자재비, 인건비 포함하여 약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실내 공사도 올려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대략 4분 동안 현장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그냥 영상을 자르기에는 아쉬웠습니다. 백색 소음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스킵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